네, 저희가 준비한 3위와 8위를 이제부터 만나볼까요? 이재명 후보의 선공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내년 3월 맞대결 상대가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압축이 되면서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 대면할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 윤석열 후보에게 1대1 정책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각자가 가진 철학과 가치, 그리고 비전과 정책, 그리고 실력과 또 실적들을 수시로 대비하고 논쟁해 볼 수 있는 장으로서 주 1회 정도는 정책 토론의 장을 한번 가져보자는 제안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에게 1대1 회동을 제안한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속내는 본인은 윤석열 후보보다 좀 더 준비된 대통령이다, 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뭐 그런 뜻도 담겨 있을 테고요. 가장 큰 요인은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추격자가 됐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윤석열, 홍준표 이 경선 과정까지만 하더라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이 선두를 뭐 이렇게 놓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국민의힘의 어떤 경선이 끝나고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 지지율 격차가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양강 구도가 자칫하면 깨질 수가 있거든요. 1강, 1중, 2약 뭐 이런 식으로 대선 구도가 재편이 된다면 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의 맞수다, 양자 대결 구도다, 이것을 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1대1 토론을 제안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의 1대1 회동 제안을 윤석열 후보 측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반응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생을 위해서 회동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수영이 어떤 입장이세요? 글쎄 무슨 의미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고, 오늘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잠깐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제가 좀 정확히 몰라가지고. 네. 무슨 내용인지 그냥 어떤 방식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아무 말도 없이 한마디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용을 조금 실무적으로 서로가 협의를 해야 되겠죠. 느닷없이 정치적인 쇼하듯이 그렇게 만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 언제든지 열려 있는 것인데, 다만 그것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어지는 만남이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1대1 회동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윤석열 후보. 정치 쇼하듯이 만날 건 아닌 것 같다. 만나는 것 자체는 열려 있지만 윤석열 후보 측은 좀 뜨뜻미지근한데, 이 1대1 정책 회동에 이재명 후보가 일단 승부수를 하나 던지긴 한 겁니까?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대로 저는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저런 걸 하자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예. 내년에 2월 초에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이 공식 등록을 하게 되면 언론사를 통해서 다 이제 토론들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마 이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있을 테니까 공식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두고 논쟁이 생길 텐데, 왜 갑자기 둘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건지, 얘기할 게 뭐 있죠? 지금 제가 보니까 국정감사 때 이재명 후보가 내가 국정감사를 굉장히 잘 극복을 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 다 와서 나한테 물어봤지만 내가 그거 아무 별거 없이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자신감의 발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양자 지금 여야 두 분의 후보가 생겼고 나머지 후보들도 다 있는데 자기들끼리 만나서 뭘 하자는 얘기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고,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본인이 처한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좀 넘어가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받겠습니까? 저는 받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1대1 회동 직전에 사실 주말 동안에도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설전은 있었습니다. 한번 저희가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저를 정치로 부른 국민들의 뜻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치권 눈치 안 보고 공정한 기준으로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보듯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고, 저는 미래를 얘기하면 그건 또 과거이고
그건 주로 보복, 복수 얘기도 많아요. 저도 잡아놓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잡아놓는다. 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소위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대장동만이 아니고 드러난 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런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카르텔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두 후보의 메시지 전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좀 더 집중해서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후보가 한 예능에 출연해서 곤란스러운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배우 스캔들 의혹의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출연한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냐 아니면 야권이 대장동 의혹과 연결해 언급하는 영화 아수라냐 둘 중에 뭘 고를 거냐였는데요. 관련 영상 한번 먼저 만나볼까요? 60대 분당 신도시를 딱 만드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천당 위에 분당 아닙니까? 우리 안남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전국에서 본사 들고 덤벼드는 부자 동네. 무슨 동네요? 안 들립니다. 무슨 동네요? 이 손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죽거리까지 와서 고생한다 이소룡. 대한민국 안전대. 저희가 해당 영화의 예고편들을 짧게 한번 보아봤어요. 김부선의 말죽거리 잔혹사냐 아니면 대장동 의혹과 연결을 야당에서 짓고 있는 아수라냐. 아수라가 좀 더 재밌다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거든요. 뭐 예능은 예능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이게 뭐 밸런스 뭐 게임이라고 해서 하여튼 두 개 중에 대답 안 할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아마 그런 SNL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저도 두 영화를 다 봤습니다만은 이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경우는 이제 김부선 씨가 거기 분식점 주인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와 또 아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이제 지금 대장동에 뭐 거의 비슷한 영화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지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수라 영화 보면서 정말 마지막에는 너무 잔혹하더라고요. 다 죽어요, 그냥. 다 뭐 이 맞아서 칼 맞아서 다 죽는데. 갑자기 굉장히, 스포일러 다 공개하시면 못 보시는 너무 분들도 끔찍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이 질문자의 의도는 결국 이제 아주 교묘하게 두 개의 어떤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아수라가 재밌더라라고 해서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 나하고 뭐 대장하고 상관없다. 좀 정면 돌파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의지가 좀 읽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답변으로 좀 비춰볼게요. 화면이 다음 걸로 좀 가볼까요? 이낙연, 추미애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하겠냐고 했을 때 이낙연 전 대표부터 건져야 할 것이다. 이 얘기도 좀 최근에 있었던 그 원팀 얘기랑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뭐 마찬가지인데요. 누가 더 좋냐 이런 거잖아요.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질문인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불편하니까 차라리 자신이 빠지겠다라고 먼저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굳이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를 모시겠다, 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이건 결과적으로는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었던 어떤 2위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존중의 의미라든가 또는 앞으로 원팀을 구성해야 되고 또는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싶고 또 추미애 후보하고는 뭐 경선 과정에서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편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